안녕하십니까. 포부채널의 정훈입니다. 오늘은 조직문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또는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제일 먼저 손꼽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단연코 조직문화를 얘기합니다. 조직문화는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다 해서 정말 조직마다 조직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직문화 활동하면 어떤 활동들이 떠오릅니까? 네, 그렇죠. 호칭 변경이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복장 자율화다. 워라벨이다. 또는 일하기 좋은 일터 GWP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문화 활동이, 조직문화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조직문화 활동 결과에 대해서 맥켄지의 조직 건강도 2차 보고서에 의하면 87.8%가 조직문화 변화 미흡하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 매거진에서 93.5%가 조직문화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지만 조직문화 변화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조직문화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한번 어떻게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요. 또 매년 초면 이 단골로 등장하는 위기,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매년 주시무식 때 보면 혁신구호를 외친다든지 또는 마른 수건 짜기를 통해서 뭔가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낭비를 제거하고 해병대 훈련을 하고 또 근무 기간을 확립하고 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합니다. 초기에는 많은 위기감을 공유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위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양치기 소년과 늑대가 생각이 나네요. 결국엔 위기가 둔감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곤 하죠. 이것도 하나의 조직문화 일환으로 전개된 활동들입니다. 또 어느 기업은 이렇게 하더라. 최근에 그 세계적인 기업이죠.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삼성 이런 기업들이 조직문화 활동에 대해서 폭넓게 소개된 예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모방하려 합니다. 구글의 사내 놀이터라든가 각종 사내 스포츠, 또 삼성의 스타트업, 또는 호칭 변경, 직급 체계 변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방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자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디 조직 문화가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이렇게 변화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보다 효과적이고 또 이렇게 의미 있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조직 문화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년간 조직 문화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 기업의 컨설팅하고 조직 문화와 관련된 강의를 이렇게 다수 진행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이런 점들을 정리하고 또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들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보다 효과적인 조직 문화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조직 문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 이것을 어떻게 창조할 건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 이전에 문화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만 있는 문화. 문화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 생활 방식, 이것을 통칭하여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언어, 또는 관습, 또 생활 방식,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거죠. 어느 하나를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치 이 자율신경계처럼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라는 것은 학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후천적이죠. 태어날 때서부터 유전적인 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 배우면서 대물림 되어지는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저절로 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5년 전의 문화와 5년 후의 문화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많은 세계의 많은 그 나라들 또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전염성을 좀 더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죠. 직장의 분위기. 과거에는 사무실에서 같이 옹기종기 이렇게 일을 해오던 문화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됨으로써 재택근무가 활성화된다든지, 회의가 앉아서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화상회의가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 및 사업 특성에 따라서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 문화 하면 어떤 것이 조직 문화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조직은 조직 문화 때문에 안 돼. 경영자와 구성원들 간의 인식의 차이가 커. 우리 회사는 일할 분위기가 안 돼 있어.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또는 사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일하는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문화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만 조직 문화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개를 소개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하죠. 에드거 쉐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직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내부를 통합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하여 공유한 기본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된 어떤 이런 체제, 신념,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린버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태도, 가치관, 행동 규범, 기대 등으로 구성된 인식의 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유가 안 된 것은 문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하는 태도, 가치관, 규범, 기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형성된 인식의 틀,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바토르라고 하는 사람은 조직 내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치관, 가정, 신념 및 규범의 공유된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 공통적인 특성들이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 문화란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가치, 신념, 행동, 양식이라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동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들은 이런 조직 문화의 파워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행동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도전을 강조하는 기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도록 장려하게 되고, 협력을 강조하는 회사는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분위기와 문화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조직 문화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 문화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조직 지향적인 문화를 강조했던 회사의 경우는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생산성을 강조하는 조직은 품질보다는 성과, 생산성의 목표 이런 것들을 크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노드스트롬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제1의 행동 기준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어떤 상황이든 고객에게 유리하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행동하라 하는 것들이 하나의 지침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성원들은 문제를 정의하고 여기에 입각해서 판단해서 고객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조직 문화는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조직 문화를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통해서 성공의 기준, 일하는 방식,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게 무엇이고 잘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갈등 없이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윤리 어떤 원칙이나 규범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어떤 한도를 정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조직 문화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갔던 문화가 미래에는 이런 것이 실패를 낳는 문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하게 형성된 문화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는 그것이 하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애플이 사업 초기에는 벤처 기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계라는 것이 없고 수평적이면서 또 개방적인 문화를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인 이런 것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개방적인 문화가 어떤 위계적인 특성이 필요하고 또는 마케팅이나 성과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 벤처 문화가 이런 신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강한 문화는 또는 새로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접근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초인류 기업이 초인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는 의식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인류다운 조직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초인류다운 조직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조직 문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가 정말 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